안녕하십니까, 최동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만드는 과정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기신교를 중심으로 반대가 심했죠.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요. 그래서 한 해 만에 매일 시끄러웠는데 결국 15년에 실시했습니다. 바로 시행하지는 못하고요. 18년에 시행하기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반대가 심하니까 무마시키는 기간을 둔 것이죠. 18년이 되니까 또 이 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국회의원 일부도 이런 반대 움직임에 앞장섰죠. 그때도 시끄러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2년도 안 되어서 또 이 법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종교인 퇴직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종교인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은 안 받고요. 18년 이전 소득은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민에게는 악착같이 소득세금 받아가면서 왜 종교인만 제외합니까? 완전한 특혜입니다.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다시 재발할 것입니다. 이번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이슈가 될 문제입니다. 종교인 과세 완화에 대해 놀라운 점은 그렇게 극한 대립을 하던 여야가 이 문제는 사이좋게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립하던 여야가 합의를 하다니요. 여야가 합의를 하니 정부도 그 핑계를 대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일종의 관행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납세를 하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말이죠. 왜 법적인 근거 없이도 비과세를 했을까요? 종교인의 입김이 강했던 거죠. 종교인이 돈 내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하기야 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다른 사람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낸다면 종교인은 힘이 강한 거죠.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반면에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한 거죠. 정부가 힘 있는 자 편을 드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원하는 대로 나라가 흘러가는 거죠. 종교인은 왜 소득세를 안 낼까?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3.1운동 이후 종교인들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라고 합니다. 종교 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의 주장에 따르면요. 일제에 협력한 종교인들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종교 법인에 대해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이 근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종교인은 어떨까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세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 종교인은 다 낸다고 합니다. 미국도 종교인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의무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아까 이 법에 대해 여야 모두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보수당은 원래 그렇겠죠.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보수의 온상이잖아요. 그래서 보수정당과 대형교회는 서로 밀어주는 관계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럴까요? 대형교회는 민주당의 비우호적인데도 말이죠. 같은 편이 아닌데도 말이죠. 민주당의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조세 형평성을 침해하는 이런 법은 민주당이랑은 안 맞죠. 동의하면 안 되는 법안이죠. 대형교회 목사가 일반 노동자보다 소득세를 적게 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도 시원찮을 판에 더 적게 낸다니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배신하면 안 되죠. 부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되죠.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라고 하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죠. 당론으로 헌법기관의 정치적 자유를 억누르면 안 된다는 말도 있죠. 그러나 말이죠. 정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일정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당의 정체성을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훼손할 때 당은 약해집니다. 망가집니다. 조세 형평성을 지키는 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여러 법안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중대 법안입니다. 당에서 당연히 단속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도 있을지 모릅니다. 신앙이 너무 깊고 신앙이 나라보다 우선인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신념이라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하는 경우도 존재할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안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신도가 많은 교회이니 영향력이 큽니다. 선거 때 나를 찍어주면 좋겠습니다만 안 찍어줄지도 모르죠. 그래도 대놓고 불편하게 지내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뒷골이 땡깁니다. 그런 대형교회가, 지역구에 있는 대형교회가, 나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대형교회가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부담감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는 당에서 막아줘야 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정책에 대한 태도를 맡길 일이 아닙니다.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 개개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담을 내려놓게 됩니다.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대형교회가 부담된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비공식적으로라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태도를 정하기 위한 내부 토론은요,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팀워크를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반발심이 드는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정체성과 내 노선이 자꾸 안 맞는다? 이럴 경우에는 당의 정체성에 맞추려고 노력해야죠. 해도 안 되면요, 다음 선거 때는 당을 갈아타든지 뭐 어쩌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단지 이 법안 하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세 형평성에 대한 국가의 태도, 집권 여당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일반 국민에게, 다수의 대중에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절대적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